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이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1단계의 74번째 시간이고요. 분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볼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분사가 능동태도 있고요. 중간태도 있고요. 수동태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시상으로 따지자면 현재, 미래, 아오리스트, 완료가 있었고 그리고 성수격은 다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분사의 형태가 다양한데 그거를 이제 태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배울 거예요. 오늘은 능동태를 다 배울 거고 다음에는 이제 중간태랑 수동태를 배울 거고 그래서 이제 분사 영상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저번에 분사의 대략적인 개요를 배웠었죠. 그렇게 개요를 배웠고 이제 오늘 영상부터는 능동태 분사의 형태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능동태인 건 맞는데 현재, 미래, 아오리스트, 완료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있고 또 성수격에 따라서 이제 곡용을 하겠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거는 수동태 그리고 중간태의 형태인데 사실 우리가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수동태랑 중간태랑 똑같고요. 어떤 경우에는 수동태랑 중간태가 달라요. 그리고 그 경우가 대략 예상이 돼요. 왜냐? 미래랑 아오리스트에서만 다를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랑 아오리스트는 중간태랑 수동태를 따로 배우고 나머지 이제 현재랑 완료죠. 현재랑 완료에서는 사실 중간태랑 수동태가 똑같겠죠. 그리고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형태를 다 배웠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물론 이제 중간에 일단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형태가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태, 수동태, 중간태, 수동태, 능동태도 있고 현재, 미래, 아오리스트 완료도 있고 성수격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영상은 뭐 여러분들이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아무튼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할 거냐? 이제 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분사의 용법이 크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제일 기본적인 용법은 형용사로서의 용법이에요. 그걸 한번 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적 용법, 정황적 용법이라고 해가지고 분사 구문에 가까운 뭔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분사 구문에 가까운 건데 아무튼 그거예요. 그 용법도 하나 배울 것이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분사 영상이 1차적으로 끝나고요. 참 뒤에 보충적 용법이라는 걸 또 배우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운다라는 걸 대략 그림을 그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능동태의 분사의 형태만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형태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걔네가 어떻게 곡용을 할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똑같은 포맷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기본형이 있고 기본형을 손질하면 뭐가 나오고 그런 어간이 나오겠죠. 어간을 가지고 이제 또 어미를 갖다 붙여주면은 최종적인 형태가 나온다. 이 형태가 분사에서도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제가 더 이상 이거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한테 익숙해지려고 계속 똑같은 포맷으로 열심히 여러 번 그렸던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도사가 됐겠죠? 왜냐하면 이 그림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굳이 이걸 일일이 그려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가 있고요. 문제가 아오리스트인데 어떤 아오리스트는 기본형이 이런 형태예요. 근데 어떤 아오리스트들은 기본형이 이런 형태예요. 기본형의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형태의 변화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을 하기로 했었죠. 하나는 제1 아오리스트, 하나는 제2 아오리스트 해가지고 퍼스트 아오리스트, 세컨드 아오리스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완료가 있었죠. 이렇게 총 5가지를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기본형을 가지고 어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쉬운 게 우리가 이미 하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슬슬 거의 도사가 됐을 거예요. 왜냐? 현재는 뭘 가지고 만들겠어요? 첫 번째 기본형이죠. 지금 능동태를 하고 있어요. 능동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기본형에서 가져올 거예요. 미래는 어디서 가져올 것 같아요? 두 번째에서 가져오겠죠. 아우리스트는 어디서 가져올 것 같아요? 세 번째에서 가져올 거예요. 물론 이제 제1이랑 제2랑 이제 형태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다 세 번째 기본형에서 가져올 겁니다. 완료는 어디서 가져올 것 같아요? 능동태이기 때문에 네 번째에서 가져올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됐죠? 근데 이제 형태를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어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현재를 어간을 만들어줄 때는 그냥 맨 끝에 있는 오메가를 삭제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파이데우 5 같은 경우에는 파이데우까지가 되겠죠? 미래는 어때요? 파이데우 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메가만 없애주면 역시 똑같이 어간이 될 거예요. 능동태 어간이. 아오리스트는 문제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아오리스트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제1 아오리스트가 있고 제2 아오리스트가 있어요. 제1 아오리스트는 파이데우 5 같은 애들이죠. 걔네들은 그 세 번째 기본형이 에파이데우 4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뭘 없애주면 되겠어요? 알파를 없애주면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 알파를 없애주면 에파이데우스가 되잖아요. 근데 어간 연장도 없애줘야겠죠. 왜냐? 어간 연장이란 건 직설법에다 갖다 쓰는 거예요. 직설법에다 갖다 쓰는 건데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건 뭐예요? 능동태 분사. 분사란 말이에요. 분사는 직설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간 연장도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파이데우 스가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제2 아오리스트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제2 아오리스트 같은 거는 기본형이 어떻게 돼 있는 애들이냐면 레이포 동사가 기본형이 뭐였었죠? 엘리폰이죠. 그래서 제2 아오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신나게 저번 시간 정도에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제2 아오리스트는 레이포 동사가 예를 들어서 뭐 엘리폰이다. 세 번째 기본형이. 그러면은 이 엘리폰을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당연히 어미에 해당되는 온을 떼어줘야겠죠. 그리고 또 뭘 해줘야겠어요? 얘도 어간 연장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프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간 연장도 없애줘야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어간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완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뭐 페파이데우카 이런 식이죠. 그럼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겠어요? 일단 어간 중복은 가만히 놔둬야겠죠. 아우리스트처럼 막 아무 생각 없이 어간 중복 없애보면 큰일 나죠. 다만 얘네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맨 끝에 있는 알파를 떼줘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파이데우 5 같은 경우에는 파이데우 5, 파이데우 소, 에파이데우 4, 페파이데우 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이데우, 페파이데우 카에서 알파를 빼면 페파이데우 크가 되겠죠. 그래서 페파이데우 크만 남기도록 알파를 없애주면 되겠다. 지금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아오리스트만 좀 주의하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간 연장까지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기본형으로부터 어간을 만들었죠. 뭘 해주면 되냐? 이제 어미만 붙여주면 돼요. 근데 어미가 몇 개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 남성이 있을 거고 여성이 있을 거고 중성이 있을 거예요. 성수격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격변화를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속격 단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격변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격 단수랑 속격 단수를 다 알고 있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적어볼게요. 남성이 있을 것이고 여성이 있을 것이고 중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온 이게 주격 단수고요. 속격 단수는 뭐냐? 온토스예요. 지금 악센트를 안 써놨죠? 악센트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성은 어떻게 되냐? 우사 우세스거든요. 우사 우세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중성은 뭐냐?
온토스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주격 단수, 속격 단수를 써준 게 되죠. 미래는 어떻게 되냐? 미래는 똑같아요. 온, 온토스, 우사, 우세스, 온토스. 그리고 아우리스트가 문제인데, 아우리스트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알파의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스, 안토스 이렇게 되겠어요. 아스, 안토스, 그리고 아사, 아세스. 안토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세컨드 아우리스트, 제2 아우리스트인데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2 아우리스트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레이포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엘리폰이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미완료이기 때문에 현재랑 뭔가 느낌이 엮이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제2 아우리스트는 거의 비슷해요. 느낌이. 그냥 우리가 이 감으로 외우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얘도 온 온토스예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 온 온토스는 맞는데 지금 악센트가 붙어 있죠. 에큐트 악센트가 어미의 첫 번째 음절에 붙어 있어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우사, 우세스 하면은 이것도 지금 어미의 첫 번째 음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온, 온토스. 얘도 지금 어미의 첫 번째 음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악센트가. 그리고 완료는 이제 오스, 오토스. 약간 특이하게 생겼죠? 그리고 위아, 위아스. 그리고 오스, 오토스.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2 아우리스트, 세컨드 아우리스트와 완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미, 제가 써놓은 어미 자체에 악센트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현재 미래 제1 아우리스트는 어때요? 악센트가 안 붙어 있어요. 어미에. 이게 왜 그러느냐? 일단 악센트부터 설명을 할게요. 악센트 기준은 분사의 경우에는 남성 주격 단수예요. 남성 주격 단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유지적인 악센트가 붙어요. 그러니까 퍼시스턴스죠. 항시적 악센트라고 해야 되나? 유지적 악센트, 유지적 악센트, 계속적 악센트, 지속적 악센트, 지속적 악센트가 붙어요. 그래서 남성 단수 주격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남성 단수 주격 형태에 악센트를 어떻게 붙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능동태 분사의 경우에는 현재의 능동태, 미래의 능동태, 제1 아오리스트 능동태 분사의 경우에는 어간의 마지막, 그러니까 동사의 어간을 쓰고 있잖아요.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다가 에큐트를 붙여요. 그러니까 남성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남성 주격 단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다가 에큐트를 붙여요. 그런데 제2 아오리스트 그리고 완료 제2 아오리스트 능동태 분사 그리고 완료 능동태 분사 같은 경우에는 어미의 첫 번째 음절에다가 악센트를 붙이는 거죠. 에큐트 악센트를.
그러면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미의 첫 번째 음절에다가 액트를 붙였으니까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성에다가 그렇게 붙였으면 이게 여성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컴플렉스 악센트가 되겠죠? 이 원리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형시적 악센트가 이렇게 가면서 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악센트의 6가지 가능성 규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 서컴플렉스가 에큐트가 되고 에큐트가 서컴플렉스가 되고 이 원리를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시면 이제 악센트는 거의 해결된 거나 다름없어요. 일단 이 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 미래, 그리고 제1 아오리스트를 묶어서 보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온토스, 그리고 안토스. 여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사우세스, 아세스. 중성은 어때요? 온토스, 안토스. 해서 지금 이 형태를 쫙 봤어요. 그리고 지금 악센트의 기준이 남성 주격 단수이고 그걸 기준으로 지속적 악센트를 붙여줄 건데 남성 주격 단수 능동태 분사에다가 어디에다가 지금 악센트를 붙인다고요? 동사의 기본형을 가지고 만든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다가 붙여준다고요. 반면에 이제 제2 아오리스트, 능동태 분사, 완료 능동태 분사, 얘네들은 이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미 자체에 악센트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더 편리한 기억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이거예요. 어미의 첫 번째 음절에다가 악센트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통은 에큐트겠죠.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서컴플렉스가 되겠죠. 이 정도 감각은 이제 우리가 다 생각 쓰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온토스, 오토스, 여성은 우사우세스, 위아스. 그리고 이제 중성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온토스, 오토스.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지금 어미를 다 써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것만으로도 주격 단수, 속격 단수는 다 해결이 됐죠. 문제는 이제 주속 여대 호잖아요. 그럼 이제 역격, 대격, 폭격, 그리고 이제 단수 복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딱 보기만 해도 감이 오실 거예요. 아, 얘네들 어떻게 변화를 할 것 같아요? 남성이랑 중성 같은 경우에는 제3고경 변화를 따를 것 같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제1고경 변화를 따를 것 같다는 감이 들 거예요. 그 감이 드는 게 좋겠죠? 이제 많이 익숙해졌을 테니까 바로 감이 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실 몇 가지 부가적인 규칙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말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무슨 시험을 할 것이냐? 한번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항상 쓰는 예시는 파이데우 5예요. 근데 이제 제2 아오리스트를 능동태 분사를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거의 경우에는 이제 레이포 동사를 좀 써봐야겠죠. 맨날 내오는 예시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면 현재부터 만들어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제 파이데우 5의 첫 번째 기본형에서 5를 빼버리고 그럼 파이데우만 남잖아요. 그런데 파이데우에다가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다가 그냥 에큐트를 붙여버리고 어미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데우 온, 하이데우 온토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났죠. 현재 남성을 만들었고 아니면 이제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파이데우 우사, 파이데우 우세스인데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다가 에큐트를 붙여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성 같은 경우에는 하이데우 온, 하이데우 온토스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다가 에큐트를 붙여주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파이데우 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서컴플렉스 악센트가 되겠죠. 남성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서컴플렉스로 바뀌는 거예요. 에큐트가. 물론 이제 파이데우 온토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래도 똑같이 해줄 수가 있겠죠. 파이데우 톤,
파이데우 촌토스 이렇게 될 거예요. 파이데우 수사 파이데우 수테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기준은 항상 남성 주격 단수예요. 근데 이게 악센트의 6가지 가능성 규칙에 따라서 대국 지속적 악센트 규칙이 이제 개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지키겠어요? 파이데우 수세스가 되겠죠. 항상 악센트의 규칙을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시면서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파이데우 손 서컴플렉스가 붙겠죠? 파이데우 손토스. 그리고 이제 아우리스트가 제1 아우리스트가 있죠. 제1 아우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간 연장도 떼야 돼요. 이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직설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데우 사스가 되겠죠. 파이데우 사스, 파이데우 산토스, 파이데우 사사, 파이데우 사세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사세스에서 에타가 지금, 그러니까 울티마가 지금 기이기 때문에 4에다가 지금 에큐트를 찍어줄 수밖에 없겠죠. 요 파이데우 산, 서컴플렉스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그리고 파이데우 산토스 하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이상하게 써지네. 파이데우 산토스 하면은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다가 찍어주는 경우였어요. 악센트를. 근데 세컨드 아우리스트부터 달라지죠. 세컨드 아우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레이포 동사가 엘리폰인데 어간 연장도 떼어주고 어미인온도 떼어주면은 리프가 되겠죠. 리프인데 이 경우에는 어미의 첫 번째 음절에다가 악센트를 찍어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에큐트인데 뭐 에큐트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서컴플렉스로. 그래서 리폰, 리폰토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프사 서컴플렉스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리프세스 그리고 뭐 리폰, 리폰토스 이렇게 될 거예요. 요 마지막으로 완료인데 페파이데우 카에서 알파만 빼면 되니까 페파이데우 크가 되겠죠. 근데 페파이데우 크에다가 이제 우리가 현재나 미래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어미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기기만 했어요. 근데 오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온이 아니라 오스고 온토스가 아니라 오토스죠. 이게 살짝 헷갈리기 쉬운 것 같아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페파이데우 코스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헷갈리기 쉬운 어미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보면은 어미의 첫 번째 음절에다가 에큐트를 찍어주는 게 기본이에요. 물론 이제 그 에큐트가 뭐 경우에 따라서 컴플렉스로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페파이데우 코토스죠. 그리고 페파이데우 히야
아이고, 잘못 찍었다. 페파이레우 퀴아, 그리고 페파이레우 티아스, 그리고 페파이레우 코스, 페파이레우 포토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사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제일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 본 거죠. 주격이랑 속격 단수를 만들어 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뭘 만들어야 돼요? 성수격을 다 만들어야 돼요. 복수고, 단수고, 성수격, 뭐 이런 거를 다 만들어야 돼요. 주속, 여대호, 단수, 복수.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곡용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제일 기본적인 원칙은 간단하거든요. 뭐냐? 남자가 있고,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중성이 있는데, 남성은 어떻게 변하냐? 제3고경은 남성, 여성처럼 변해요. 여성은 어떻게 변하냐? 제1고경인데, 제1고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변하냐? 짧은 알파 명사처럼 변해요. 그리고 중성은 어떠냐? 제3고경 명사 중에서 중성 명사처럼 변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기본에서 한 발 더 나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그럼 이제 남성은 어떻게 변하겠어요? 일단 뭔가 주격 형태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속격이 있을 거예요. 오, 이, 아 해가지고 속격, 역격, 대격이 되고 폭격이 있겠죠? 잘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복수로 가면은 s, on, c 혹은 신, 그리고 as, s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짧은 알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 s, 에, 안, 아 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복수는 똑같죠. I, on, ice, as, I인데, 다만 이제 주의할 거는 속격 복수에 circumflex on이라는 거를 약간 주의해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짧은 알파 명사가 두 가지가 있었죠. 다른 하나는 이제 as, 그리고 이렇게 됐었죠. 중성 같은 경우는 어쩌냐? 주격은 일단 뭐 잘 모르겠지만 속격이랑 역격은 os,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대격이 있고요. 폭격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복수 같은 경우에는 on, 시, 물론 신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명사의 고용 뭐 이런 거랑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능동태 분사에서 주격이랑 혹격은 다 똑같아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말이 되게 불안하죠. 왜냐하면은 그러면 중간태랑 중간태도 있고 당연히 이제 수동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태랑 수동태는 어쩌냐? 중간태랑 수동태는 안 그런 경우도 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중간태랑 수동태는 제2 고격 명사랑 제1 고격 명사를 함께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아오리스트 수동태 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3 고경이 좀 쓰이는데, 그거 말고 이제 중간태랑 수동태 분사의 거의 대부분은 제1 고경 명사랑 제2 고경 명사의 조합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제 좀 제쳐놓고 그냥 능동태만 가지고 일단 말을 할게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능동태 분사의 제일 큰 특징, 급격, 폭격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주격이랑 폭격이랑 똑같아요. 주격이랑 폭격이랑 똑같아요. 물론
한 발 더 말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중성에는 대격도 있잖아요. 중성의 대격은 뭐냐? 아, 당연히 주격, 폭격, 대격이 다 똑같은 거죠. 이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만 주의하면 뭐 딱히 주의할 게 없긴 해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좀 덜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제3고급 명사 배울 때에는 되게 복잡했잖아요. 아, 이게 나로간인지 아니면은 뭐 주격인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능동태 분사에서는 고민을 하지 마세요. 능동태 분사에서는 그냥 주격이랑 폭격이랑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격 이퀄 폭격. 혹은 이제 중성 같은 경우는 주격, 폭격, 대격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주, 호, 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악센트 얘기를 좀 해야겠죠? 악센트는 고정적 악센트, 지속적 악센트고요. 그 기준은 남성 주격 단수예요. 근데 남성 주격 단수의 악센트는 어디다 찍어주고 있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미래, 그리고 제1 아오리스트는 어간의 동사의 기본형을 가지고 만든 어간의 맨 마지막 음절에다가 에큐트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그 에큐트를 지속적 악센트 규칙, 고정적 악센트 규칙에다가 6가지 악센트의 가능성들을 조합해가지고 다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세컨드 아우리스트, 제2 아우리스트와 완료는 어미의 첫 번째 음절에다가 찍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격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격변화의 기준은 항상 어디다? 격변화의 기준은 항상 속격 단수예요. 물론 이제 뭐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남성 속격 단수, 여성 속격 단수, 뭐 중성 속격 단수 이게 다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생각보다 꽤 쉽습니다. 분사가. 이 분사는 알아보기도 쉬워요. 이게 분사가 생긴 게 딱 봐도 분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습니다. 분사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3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제3공의 남성 여성 형태 변화, 중성 같은 경우에는 제3고경의 중성 형태 변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제1고경의 짧은 알파, 숏 알파의 변화를 따르더라. 그리고 이제 격변화는 기본적으로 속격 단수가 기본이다. 그리고 악센트의 기준은 뭐다? 남성 주격 단수더라. 근데 그러면 남성 주격 단수의 악센트를 어디다 찍어주냐? 아,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간의 마지막 음절, 경우에 따라서는 어미의 첫 번째 음절이더라.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했죠? 결정적 차이는 뭐냐? 주격이랑 혹격이랑 똑같아.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것만 알면 사실 이제 날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여성, 속격, 복수. 이거 뭐예요? 서컴플렉스 온이다. 이것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뭐 I, 뭐 OE 이런 애들은 다 뭘로 취급해요? 짧은 거 취급해요. 이거는 항상 일관된 거예요. OE 같은 애들이 짧은 거 취급 안 되는 경우는 희구법이에요. 희구법. 얘는 분사야. 분사는 그냥 우리가 알던 그 명사와 형용사의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명사, 제1고경 명사 할 때는 서컴플렉스 온이 맞았어요. 근데 형용사가 됐을 때는 서컴플렉스 온이 또 아니었어. 희한하게. 근데 지금 분사잖아요. 분사는 일종의 형용사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어때요? 서컴플렉스 온이 또 맞아요. 얘는 서컴플렉스 온이에요. 사람 헷갈리게 만들죠. 제가 생각해도 이게 약간 좀 빡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들은 악으로 깡으로 버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 희한하더라. 이 여성 속격 단수에 여성 속격 복수죠. 여성 속격 복수에 서커플렉스 온이 명사일 때는
오케이. 형용사일 때는 너. 근데 이 동사를 가지고 만든 형용사인 분사는 또 어때요? 아, 분사도 오케이. 빡치죠? 헷갈리게 만들죠? 그렇습니다. 이거면 이제 할 말은 거의 다 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역격이에요. 역격 복수. 왜냐면 제3고용 명사의 역격 복수가 심상치 않아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시를 붙이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규칙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 규칙을 안 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안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외우고 있냐면 그냥 이 견본이 되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 견본이 되는 단어들을 통암기하고 있고 딱 이 규칙 자체를 외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역격 복수의 규칙이 엄청 많아요. 무슨 막 푸브프는 푸스, 크그크는 크스, 아니 뭐냐 푸크는 아니 푸브프는 푸시, 아니 나도 헷갈리네. 잠깐만요. 크, 그, 크는 크시, 크는 크시, 그리고 이제 뭐 크, 치음이죠. 그리고 뉘도 포함이 되고요. 시그마도 포함이 되고 얘네들은 다 뭐예요? 그냥 시. 또 이제 희한한 게 안트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는 뭐예요? 아시가 돼요. 근데 엔트 이런 애들이 있어. 얘는 또 뭐예요? 에이시가 돼요. 그리고 온트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는 또 우시가 돼요. 희한하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이 트드트, 뉘시 뭐 이런 애들은 생략이었어요. 생략돼서 이제 시가 된 거예요. 아이고 생략이 돼버렸네. 생략 돼가지고 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트시, 드시, 트시, 느시, 스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던 애들이 그냥 싹 날아가고 시만 남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유민 애들 얘네들은 다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유지가 되면서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르시, 르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규칙이 있었어요. 이 규칙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역격 복수를 굉장히 조심히 봐야 돼. 그렇더라.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해야 될 규칙을 다 했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돼요? 한번 해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를 몇 개를 봐야겠죠? 예를 들어 뭐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현재 능동태 분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화를 하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데우 온이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파이데우 우사. 아이고 너무 날라가죠 글씨가. 그리고 중성 같은 경우에는 파이데우 온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악센트는 우리가 다 붙여놨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를 하냐? 딱 여기서 자르겠죠?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온토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우사 같은 경우에는 우세스가 될 것이고 하이데우 온 같은 경우는 온토스가 돼가지고 지금 속격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자르죠. 그래서 속격 단수를 기준으로 오스, 이, 아 그리고 이 주격이랑 속격은 똑같죠.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파이데우 온테스, 파이데우 온톤, 파이데우 우시가 되겠죠. 역격 복수는. 그리고 파이데우 온타스 뭐 이런 식으로 파이데우 온테스 이렇게 가겠죠. 한번 일일이 적어볼까요? 적어서 나쁠 게 없죠. 파이데우 온, 파이데우 온토스 해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계속 나가면은 파이데우 온티, 파이데우 온차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파이데우 온.
그리고 복수 같은 경우는 파이데우 온 테스, 파이데우 온 톤. 지금 이 경우에는 지속적 악센트 규칙에다가 6가지 악센트의 가능성이 덧붙여져가지고 악센트 위치가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찍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파이데우 우시가 있죠. 얘가 제일 희한하죠. 파이데우 우시. 어쨌든 얘는 지속적 악센트 규칙을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파이데우 온 타스. 그리고 파이데우 온 테스. 얘는 또 어때요? 폭격이랑 주격이랑 똑같죠. 여성은 이제 숏 알파 명사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파이데우 우사, 파이데우 우세스. 여기까지는 참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데우 우세, 파이데우 우산, 파이데우 우사. 이렇게 되겠죠? 복수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슬슬 귀찮아지는데 그냥 계속 쓸게요. 파이데우 우사이가 되겠죠. 근데 지금 아이가 짧은 거 취급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애구에 붙어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파이데우 우손, 여기에 지금 서컴플렉스 온이 되겠죠. 그리고 파이데우 우사이스, 이 경우에는 지금 시그마가 붙어 있기 때문에 i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긴 거 취급이죠. 그래서 파이데우 우사이스, 파이데우 우사스, 파이데우 우사. 중성, 아니 뭐냐, 중성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파이데우 온. 얘는 이제 얘가 기준이기 때문에 악센트가. 그래서 서컴플렉스로 바뀌죠. 파이데우 온. 그리고 파이데우 온 토스죠. 파이데우 온 티. 그 다음에 계속 폭격이랑 주격이랑 대격이랑 똑같죠. 그래서 파이데우 온, 파이데우 온 하고 파이데우 온 테, 파이데우 온 타죠. 파이데우 온 타. 파이데우 온 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고 파이데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 역격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온트죠. 온트가 시랑 합쳐지면 우시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데우 우시. 물론 이제 뉘가 붙을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어쨌든 파이데우 우시일 것이고, 나머지 이제 복수에 따라서 파이데우 온타, 파이데우 온타 이렇게 되겠죠. 됐다. 지금 하면은 현재 능동태 분사는 다 한 거거든요. 이제 미래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규칙을 보면은 이제
일단 고정적 악센트, 지속적 악센트 규칙을 따르고 있고 그 기준이 남성 주격 단수라는 거. 그걸 이제 좀 주의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이제 혹격이랑 주격이랑 계속 똑같죠. 그리고 이제 이 서컴플렉스 온 규칙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이게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를 만든 건데 형용사에선 규칙이 적용이 안 되던 서컴플렉스 온이 분사에선 또 되살아난단 말이에요. 하는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그리스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능동태를 해야겠죠. 미래 능동태 같은 경우에는 파이데우 소를 가지고 만드니까 파이데우 손이 되겠죠. 파이데우 손, 파이데우 수사, 파이데우 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형태 변화를 어떻게 할 거냐면 파이데우 손 토스, 파이데우 손 티, 파이데우 손 타. 그리고 폭격은 똑같겠죠. 파이데우 손으로. 그리고 이제 복수는 s on 그리고 우시가 되겠죠. 그리고 as, s 이렇게 될 텐데 좀 적어볼게요. 하이데우 손 테스, 하이데우 손 톤. 제가 지금 이걸 적고 있는 거는 여러분도 한번 똑같이 따라서 적어보시면 괜찮다는 뜻이에요.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익숙해지거든요. 손을 쓰면은 사람이 좀 익혀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파이데우 수시 해가지고 이건 여기다 찍고 파이데우 손 다쓰겠죠. 그리고 혹격은 똑같겠죠. 하이데우 손 테스.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하이데우 수 사, 하이데우 수 세스겠죠. 하이데우 수 세. 그리고 결국 하이데우 수 산. 아이고 시그마를 빼먹었죠. 하이데우 수 사. 그리고 하이데우 수 사이. 하이데우 수 손인데 이게 참 특이하죠. 하이데우 수 손, 하이데우 수 사이스. 그러면은 여기고 하이데우 아 너무 많죠. 마지막으로 복수입니다. 복수 같은 경우에는 하이데우 손이죠. 하이데우 손 토스. 아이고 하이데우 손
파이데우 손, 파이데우 손. 그리고 파이데우 손 타, 파이데우 손 톤, 아이고, 파이데우, 이게 이제 또 수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붙고, 파이데우 손타, 파이데우 손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재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뒤에 있는 부록조차도 막 중복되는 걸 그냥 생략해서 안 적어버려요. 예를 들어 뭐 주격, 복격, 대격 똑같으면 그냥 안 적거든요. 주격, 복격, 대격 하나만 적어놓고.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책 쓴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쇄비 아끼려고, 잉크 좀 아끼려고 이제 그렇게 생략을 하는 건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까지 다 써야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제 역격 복수가 좀 특이하죠. 그 규칙이 좀 덜 익숙할 텐데, 그거 말고는 이제 거의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했으니까 아우리스트로 가야겠죠? 어간 연장 없애줘야 돼요. 직설법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1 아우리스트 정확히는 제1 아우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파이데우 사스, 파이데우 사사, 파이데우 산 뭐 이렇게 되겠어요. 파이데우 사스. 사실 여러분이 보시면 딱 느끼시겠지만 이 분사가 대놓고 티가 나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라면 이 분사라는 걸 못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독특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분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작문을 하려고 하면 빡치거든요. 작문을 하려고 하면 일단 한숨이 좀 나오죠. 아, 내가 이거 형태를 어떻게 만들더라? 생각이 안 나는데, 독해를 할 때는 대충 눈치껏 보면은 감이 오거든요. 딱 무슨 분사처럼 생겼네. 이렇게 감이 와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제 독해는 그렇지만, 작문을 하려고 하면 이제 또 재앙이 닥치겠지만, 어쨌든 형태 변화를 쭉 써보면은, 하이데우 산, 아이고, 토스거든요. 하이데우 산토스. 파이데우 산티, 파이데우 산타, 파이데우 사스 이렇게 될 텐데 그리고 파이데우 산테스가 되겠죠. 문제는 이제 이 on이 붙으면은 울티마가 길기 때문에 악센트가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역격 복수도 좀 주의해야 되는데 이게 안트이기 때문에 아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데우 사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파이데우 산타스, 파이데우 산테스. 그리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파이데우 사사, 파이데우 사세스. 그리고 파이데우 사,
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파이데우 사산 어디 보자. 여기죠? 파이데우 사사. 복수는 이제 좀 쉽죠. 왜냐면 파이데우 사 아이 이렇게 해서 i는 이제 짧은 거 취급하니까 여기까지 할 것이고 파이데우 사손 이게 온이 이제 서컴플렉스 온이라는 게 약간의 특이점이죠. 파이데우 근데 이게 또 여성이라서 역격 복수는 별 일이 없죠. 그냥 파이데우 사이스 하면 되겠죠. 지금 i가 길기 때문에 왜냐면 시그마가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긴 거 취급하기 때문에 파이데우 사이스 이렇게 될 것이고 파이데우 사사 쓰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혹격은 주격이랑 똑같이 파이데우 사사이. 마지막으로 그 음성을 보면 지금 파이데우 산 토스, 파이데우 산 티, 그리고 이제 주격, 혹격, 대, 대격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파이데우 산이 되겠죠? 그리고 파이데우 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파이데우 산 타, 파이데우 산 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중성 역격 복수가 이제 제3고경의 그 역격 복수 규칙에 따라서 파이데우 사시가 될 거예요. 아이고, 여기가 아니죠? 악센트가 에우에 갖다 붙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파이데우 산타. 대격이랑 혹격은 계속 똑같이 될 거예요. 파이데우 산타, 파이데우 산 이렇게 되면 끝이죠. 이렇게 하면 제1 아우리스트는 끝났고 제2 아우리스트는 예시를 바꿔야겠죠. 제2 같은 경우에는 레이포 동사가 정확히는 이제 레이포 동사의 세 번째 기본형을 가져와서 엘리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간 연장 떼버리고 온도 떼버리고 하면 리프밖에 안 남죠.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리폰이 되고 제2 아우리스트랑 그 완료의 능동태 분사의 특징은 어미의 첫 번째 음절에다가 악센트를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폰토스, 리폰티, 리폰타 사실 이게 더 악센트 붙이긴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리폰테스, 리폰톤 이게 문제인데
립, 이게 이제 온트이기 때문에 우시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찍히는 위치가 그 지속적 악센트 규칙에 따라서 그 온트에 해당되는 우 자리에 올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장 단위이기 때문에 서컴플렉스가 되겠죠. 그래서 리푸시라고 하면은 여기가 서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리폰타스, 리폰타스, 리폰테스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리푸사가 되겠죠. 리푸사, 리푸세스, 리푸세, 리푸산. 잠깐만. 서컴플렉스죠. 왜냐하면은 장 단위가 리푸산 그리고 리푸사 그리고 리프사이 이것도 서컴플렉스죠. 왜냐면 i가 짧은 걸 취급하니까. 그리고 서컴플렉스 원인 것 때문에 리프손 서컴플렉스라고 내가 말해놓고 엉뚱한 데 짓고 있죠. 리프손, 리프사이스, 리프사스, 리프사이. 그리고 중성 같은 경우는 리폰 여기 지키겠죠. 그리고 리폰토스, 리폰키, 리폰, 리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리폰타 하면은 여기 있겠죠. 리폰타. 그리고 리폰톤이면 여기 붙겠죠. 그리고 리푸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온트이기 때문에 우시가 되는데 지속적 악센트 규칙에 따라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먼저 이제 종류를 바꾸고 그 다음에 자리를 바꾸는 거였죠. 그래서 종류를 바꾸면은 서컴플렉스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푸시, 리푸신 그리고 이제 대격, 혹격은 똑같죠. 주격이랑. 그래서 리폰타, 리폰타 이렇게 되겠죠. 얘도 이제 보시면은 뭐 별다른 코멘트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이제 제이 아우리스트를 그냥 이렇게 쫙 찍어주면 된다. 악센트만 살짝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미래, 제1 아우리스트, 능동태 분사는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다가 찍어줘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제2 아우리스트랑 현재 능동태 분사는 어미의 첫 번째 음절에다가 악센트를 찍어가지고 악센트 기준을 만드는 거죠. 기준을 만들고 남성 주격 단수라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가지고 또 이제 계속 이제 악센트를 이렇게 뿌리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격변화의 기준은 항상 뭐예요? 속격 단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았죠. 완료는 이제 파이데우 오를 가지고 하면 페파이데우 카일 것이고 페파이데우 크가 어간이 될 것이고 이제 완료는 어간이 좀 달라져 생긴 게 그래서 온이 아니고 오스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파이데우 코스가 될 것이고 이제 당연히 악센트 기준은 어미의 첫 번째 음절에다 갖다 붙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페파이데우 코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 악센트를 파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속 써주면은 페파이데우 퀴아인데 서컴플렉스가 되겠죠? 이 악센트에서 파생이 되면은. 그리고 페파이데우 코스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형태 변화를 시키면은 페파이데우 콘 아니 코토스죠. 아이고 나 아무 생각이 없었네. 아, 페파이데우 코토스, 페파이데우 코티, 페파이데우 코타, 페파이데우 코스. 사실 오늘 능동태 분사에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건 주격이랑 혹격이 똑같다는 거. 이걸 제일 주의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나머지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대충 때울 수 있어요. 감이 오거든요. 근데 얘는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페파이데우 코테스, 페파이데우 코톤, 페파이데우 이게 이제 또 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트에 이제 온트가 아니에요. 온트는 시랑 만나면 통째로 우시가 되겠지만 그냥 오트면은 이거는 이제 오미크론이랑 떼어서 아이고 잠깐만요. 오트라고 되어 있다면 이거는 그냥 오미크론이랑 따로 봐서 이 타우에다가 지금 시를 붙인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우는 어떻게 됐었어요? 생략됐단 말이에요. 트드트 치음들이랑 이제 시그마랑 뉘는 생략이 됐다. 그래서 그냥 코시가 되겠죠. 그래서 코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페파이데우 코타스, 파이데우 코테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을 만들기 전에 좀 지워줘야겠죠? 여성 같은 경우에는 페파이데우 퀴아, 페파이데우 퀴아스가 되겠죠? 페파이데우 퀴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숏 알파 명사에 따라서 페파이데우 퀴 안 하면 이것도 서컴플렉스가 될 것이고 그리고 페파이데우 퀴아 하고 그냥 끝나겠죠. 페파이데우 퀴 아이 하면 아이는 짧은 거 지급이란 말. 그래서 서컴플렉스 되고 페파이데우 퀴 온 하면은 얘는 무조건 서컴플렉스 온. 그리고 페파이데우 퀴 아이스, 페파이데우 퀴 아스, 페파이데우 퀴 아이 하면은 끝이죠. 마지막으로 중성이 남았습니다. 중성은 페파이데우 코스, 페파이데우 코토스겠죠?
페파이데우 코티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주격, 혹격, 대격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페파이데우 코스, 페파이데우 코스, 그리고 페파이데우 코타겠죠. 페파이데우 코톤. 그리고 역격 복수가 문제인데 이제 이게 오트랑 시랑 합치는 건데 이 경우에 이제 온트랑 오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트는 그냥 타우야, 타우. 걔는 그냥 치음으로 끝나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치음은 생략되기 때문에 페파이데우 코시가 되겠죠. 페파이데우 코시, 페파이데우 코신. 마지막으로 이제 페파이데우 코타, 페파이데우 코타 하면 끝이겠죠. 이러면 이제 끝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는 주격이랑 혹격이 같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물론 이제 중성 같은 경우에는 주격, 혹격, 대격이 다 똑같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건 이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속격, 복수, 여성. 왜냐하면은 명사에서는 서컴플렉스 온이었는데 형용사에서는 서컴플렉스 온이 아니었어. 그런데 분사는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를 만들었는데 서컴플렉스 온이 맞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걸 좀 조심하면 좋다. 그래서 모든 능동태 분사는 기본적으로 포맷이 똑같아요. 남성, 중성은 제3고경, 여성은 제1고경의 짧은 알파 명사. 이거. 그리고 이제 역격 복수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 규칙을 저도 아직 다 외우진 못했지만은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능동태 분사를 다 한 거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사실 오늘 한 거는 뭐냐면 능동태 분사는 맞는데 뭐의 능동태 분사였냐면 동사라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대부분은 규칙동사 혹은 오메가 동사라고도 하고 규칙동사라고도 하는데 하여간 그거가 있고요. 또 대부분은 그 축약동사가 있어요. 오메가 동사랑 거의 똑같은데 이제 모음이 이제 축약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소소한 애들로 미동사가 있는데 오늘 배운 건 이 규칙동사만 배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능동태 분사도 끝 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